오늘은 레딧에서 더 많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스토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15년 전 제 가족은 저를 버렸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어요. 갑자기 다시 제 삶에 들어오려고 하고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들에게 맞섰어요. 여기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적절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맞섰어요. 울고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진정해서 이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36살이고 15년 전에 공경에 처했어요.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문화나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수치스러웠어요. 가족 성으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19살이었을 때 제 신원이 도용되어 다른 주에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른 주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현재 주에서 내야 할 벌금도 있었지만 집세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했기 때문에 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 정규직에 문제가 생겨 폐업 직전이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프리랜서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실수였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몇 번 더 하면 벌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체포되어 2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제 주에서 부과된 벌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모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월세를 낼 만큼 여유가 있었고 프리랜서 일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더 걸렸지만 결국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가족이 저를 싫어해서 더 이상 가족이 필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성을 바꾸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바꿨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완전히 차단되어 마치 국가 기밀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쌓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네, 15년 동안 우리 사이에 한마디도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어떻게 저를 찾으셨고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사립탐정에게 $5,000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이름만 검색해서 당신을 찾았고 탐정은 당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신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은 교훈을 얻었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많은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도움이나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해냈고 당신 없이도 완전히 해냈어요. 가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문을 닫았어요. 잠갔어요. 뒷문을 확인하고 커튼을 모두 쳤어요. 그들은 15분 더 거기에 머물렀고 두드리며 제가 그들을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선풍기를 최대로 틀고 다시 잤어요. 나중에 조사를 좀 했는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저는 조카와 형제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몇 명이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한 친구는 제가 너무 나갔다고 말했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끝이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두통거리일 뿐이고 저는 그들이 이제 그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도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놀리고 있어요. 그 벼룩들 때문에 항상 벼룩이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웃기기도 해요. 경기 시작 시간이에요. 그가 여기 온 첫날 밤,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주 비싼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이 다시는 안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섹스숍에 갔는데
그게 최고였어요. 지난주에 제 휴무일이 줄지어 있었는데 5일이나 시간이 나서 시내에서 며칠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안트라크 기차역에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저는 내내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그들이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심지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알아요. 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기차가 도착했고 저는 기차에 타서 그들이 보는 것을 지켜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마침내 신호에 응답해야 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아서 제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이것이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맥락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그들의 판사이자 배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피아 로렌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모든 잘못을 했고 저는 떠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듣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 왜 그들이 다시 제 삶의 일부가 되겠다고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문이 이름을 망쳤고 제가 초래한 수치심이 끔찍하며 당시 그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은 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제 성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 형과 형수가 브린레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제가 아주 잘 지낼 것 같은 조카가 있고 작년에 태어난 조카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모든 것을 고치기에 이상적인 시기라고 말하며 제 아파트와 제가 이끌어온 생활 방식을 보면 저는 교훈을 얻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말을 끊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 해냈고 그 삶에서 더 이상 저를 위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체포되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저를 가족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해냈고 제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촌진, 사실 혼인관계로만 맺어진 사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제 삶에 다시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저는 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거나 제 아파트에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 이후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업데이트 하나.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요청하셨어요. 먼저 모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답변을 다 읽었어요. 답장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직장에서 몇 번 추가 근무를 했고 많은 초과 근무를 했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제가 아무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모든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바라던 업데이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직접 맞선 이후로 가족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끝났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몇 가지 다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한다고 말하거나 제가 잘 살고 있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걸 본 기관들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사립탐정에게 $5,000 줄 수 있다면 그들이 통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평생 ORD 운영이사로 일하셨고 좋은 급여를 받으셨고 어머니는 글로벌 기업에서 역사 문서 관리자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아마 아직 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성공을 보고 이제는 그 성공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공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이 저를 성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병원에서 병동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고 제 직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그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을 쌓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제 수입보다 낮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축이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사촌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떠났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조카든 매형이든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아이가 있든 상관없어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만나봐야 이 새로운 사람들이 제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불러일으키죠. 제가 아직 연락하는 유일한 사람은 사촌 진인데 그녀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집에 다시 와줬어요. 와인, 피자, 치즈케이크를 가져왔죠. 세상에,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요. 문을 열자 현명한 여자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녀가 와서 멋진 밤을 위한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고, 그녀는 며칠 전에 왔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녀가 와인을 따고 저녁을 준비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복수심에 불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먼저 가족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됐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시작했다. 나는 결국 폭발한 완벽한 폭풍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고. 그녀는 모든 문서가 담긴 폴더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마약을 팔지도 않았다고, 그저 해결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상황에 갇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내가 선택한 성을 고른 것에 놀라지 않았다고 계속 말했다. 이름을 바꾸면서 알게 된 건 사실 내가 태어날 때의 성이었다. 외할머니의 처녀성이었던 진태은 부모님에게 속지 마세요. 부모님은 당신을 공동체의 기둥으로 보이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헤어지셨고 어머니는 아빠에게서 나를 숨기려 하셨다. 조부모님은 아빠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할머니 성으로 등록하기로 했어. 지는 말할수록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그럼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들은 성이라는 수치심에 너무 집착하니까. 어머니는 유력한 가문에서, 어머니의 가문에서 네가 입양한 이름은 그 지역의 두 도시를 사실상 소유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다른 도시에서 여러 사업을 했고, 다른 도시에 아무도 내 아버지 가족을 몰랐어. 그들은 다른 주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려고. 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의 인맥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내 아버지 가족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게다가 조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널 완전히 지지했을 거고 믿지 않았을 거야. 이 가족 수치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녀를 이런 상태로 본 건 대학에 다닐 때였어. 그녀가 수업에 자신을 소개했을 때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연히 편애하는 사람은 없었어. 이 모든 게 내가 부모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부모님이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누가 이걸 팬픽션이라고 하든 뭐든 상관없어.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네가 읽는 모든 게시물에 똑같은 댓글을 달아야 하잖아. 난 신경 안 써. 솔직히 그냥 이걸 내놓아야 했어. 업데이트 2. 이게 업데이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고 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처음 받은 건지 모르겠어. 내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볼 거야. 답은 아니오야. 그 답은 확실해. 이유는 비교적 간단해. 적어도 나한테는 내 형제들은 나보다 2살 반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만큼 나이가 많았어. 난 성과 연락처를 모두 바꾸기 전에 1년 반을 기다렸어. 그들이 쉽게 나한테 와서 부모님께 대면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또는 관계를 다시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완전히 나에게 낯선 사람이고 나는 많은 사람들과 다시 연락할 이유가 없어. 괜찮냐고 물어봤어. 대답은 네입니다. 이 모든 일로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 중 누구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변호사에게 데려갔고 거기서 모든 것을 넘기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의 평판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으니 시지위 간단한 편지로 연락을 취하라는 공식 명령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이 자신들의 평판과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촌 덕분에 전반적으로 기분이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사촌진이 화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칠 전 지아가 전화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시를 벗어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동의했어요. 같이 외출하면 항상 재밌거든요. 그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바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뭘 할지 정했어요.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엄청난 양의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날 화나게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부모님 댁에 가서 두들겨 패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요. 그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이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계도를 조사하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가족의 성, 회사, 재산 중 남은 게 있다면 내가 직계상속인이 될 거라고 거의 100%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아직 상속받을 게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남은 게 있다면 아마 그녀 남편의 남은 형제자매나 그 자식들에게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단어가 없어서 원래 성을 가진 할머니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성을 바꾸셨는데도 나중에 다시 바꿨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계승의 한 줄기로 여겨졌죠. 제 할머니는 창립자 중 한 분이셨는데 말하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웃음뿐이었어요. 웃기죠. 할머니가 이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 저는 좋은 말이네요. 정말 좋겠지만 만약 할머니의 시누이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할머니와 가족은 이미 농장을 모두 차지했을 거예요. 농장은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텐데요. 할머니께서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재밌는 생각이에요. 할머니께서 이 모든 일에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보면 웃음이 나요. 할머니가 제 삶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후 우리는 하루 종일 외출했고 쇼핑을 하고 점심을 먹고 손톱을 다듬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족에게서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끝날 것입니다. 15년간의 절대적인 침묵과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족의 이름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2주 동안 부당하게 체포되는 것은 자신의 자식을 운명에 버려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가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편리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작가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공적인 버전이 자신들의 당혹감을 지워주기를 원합니다.